자, 14용도는 오늘은 이제 창업 단계에서 조세 지원 혜택이 가장 큰 것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다. 특히 법인 사업이 개인 사업 법인자할 때. 자, 창업 초에 누구나 불안하죠. 가용자금도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의 생존비만 나오면 창업에 대해서 그냥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길이 뚫리고 또 뭔가 기회가 있고 다른 사람의 투혼이 있어가지고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면서 이제 좀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제 초기에 세금담을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금 부담에 대한 혜택, 조세지원 혜택은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지출, 연구개발비 지출, 설비 투자 지출,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해방지서 지출 뭐 이와 같은 것을 지출을 해야만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조세 혜택이기 때문에 다 수익과 비용 지출 선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초기 창업자로서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다. 그런 얘기죠. 특히 개인 사업자일 때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걸 소해서 임대업을 한다든가 거기서 음식 숙박업을 할 때 이것이 이제 법인 전환을 하고 또 도소매업을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이제 인적 자원과 무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 지출이나 수익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다 이런 얘기. 이것은 이제 이월과세지만 실제 나중에 법인이 팔 때 되는 것이고 법인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영구히 과세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건 사실 또 이론적으로도 맞는 게 내 부동산이었는데 이것이 법인 이름으로 또 내가 대주주인 법인이 바뀌니까 사실 실체는 똑같아요. 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캐시가 창출되는 게 없고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월과세해야지는 원리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2014년도에 조세 전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게재했었던 것이고, 요거는 우리 회계업무와 조세 전략책 제 40페이지에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스판에다 썼습니다. 개인사업이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제일 중요하다. 방법은 조세특위 제한법 32조에 따른 현물투자와 사업 양도성의 개념이고, 그 다음 33조에도 중소기업 간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서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함으로 인해서 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혜택이 이월과세인데 거기다 플러스 부동산 명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 효과는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영구성이 있고 재무구조계산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업의 그 장부상 가치가 옛날 취득가액에서 현재 시세도 올라가니까 재무구조계산이 여기서 작은 원가에서 시세에서 올라가서 이만큼 채우니까 이걸 자본금으로 채우는 것이죠. 담보력도 양성에 대해서 자금조달이 증가돼가지고 은행에서 차입금도 쉽게 줄 수 있다. 왜? 기표 금액, 기재된 금액이 크고 실제 시세가 되니까. 근데 기재 금액이 작으면 재무제표 심사할 때 은행에서 이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인은 지분을 더 분산해서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가 있고 자금원천도 분산하고 또 위험도 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채적 혜택을 보면 개인의 무한책임 상태에서 법인이 되면 유한책임이 되고 출자되게 법인에서 또 개인은 단일소득으로 다 과세가 되는 반면에 법인은 모든 대표이사나 임원, 경영진들의 급여를 근로소득을 뺀 다음에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20% 정도를 내는 거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그 혜택이에요. 물론 이중과세까지 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내는 건 있지만 그러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비용을 다 빼고 나서 20% 12% 내고 나서 나중에 이월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 또한 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이 양도하면 그냥 양도세를 내고 사업소를 따로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 일반 법인세인 11% 내지 2%에다가 추가 차익, 양도세, 아무래도 부동산의 개인 양도소득세하고 형평을 위해서 추가 법인세율 10%를 더 내면 된다는 얘기죠. 개인은 이제 청산이나 증권단에 대한 폐업이 되고 가족 간에 사망할 때도 폐업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지분 양도나 경영권 양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법인이 영속하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가업 지분 증여를 통해서 또 상속할 때도 폐업의 개념이 아니라 지분의 명의만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바뀐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인이 사업자는 규모가 크면 어쨌든 상층부부터 눈에 띄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실사 위험성도 있고, 또한 그 손신고 확인 제도에 의해서 개인은 어느 정도 매출되면 무조건 손신고를 한다. 한 푼도 잘못되면 아예 인정이 안 되죠. 물론 법인도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법인은 아무리 커도 법인의 초대기업부터 그 각 구청이나 산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작은 기업에 속해요. 아무리 커도. 그래서 노출성이 적어지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것을 활용하는 것은 이 법인 초기에 별 지출이 없이도 큰 혜택이다. 이런 걸 아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